네, 리딩 파워 챕터 4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1 같은 경우에는 그 문법 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투부정사의 활용입니다.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준동사 중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 역할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준동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 투부정사가 어느 자리에 위치했을 때 명사 역할을 하고 형용사 역할을 하고 부사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지문에서 여러 가지 역할로 쓰였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투부정사가 문장의 제일 앞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따라 나온다 라는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오고 동사의 수일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부정사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동사 원형이 다시 또 따라오는 이런 구조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세 가지는 모두 다 세 가지 다 모두 다 다르게 쓰인 건 아니지만 그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일 처음에 나온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일 처음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쵸,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쓰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사적으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 나왔기 때문에 얘는 부사적으로 투부정사가 문장 제일 앞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부정사 나가고 이제 수일치 시켰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힌트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해서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해서 얘를 명사적으로 썼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지금 주어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주어 자리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 이제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요 수일치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에 동사 원형이 따라 나왔다는 거, 그래서 문장 명령문이라는 거, 그래서 이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도 제일 앞에 있는 이 투부정사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신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다면 뭐뭐 해라 명령문으로 하면 되죠. 그죠? 명령문은 주어 유라는 것들이 생략이 된 문장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와 마찬가지지만 좀 다른 모양으로 쓰였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쓰였다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투부정사의 용법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인사를 이제 그 16강부터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 혹은 16강 이상 들었던 학생들은 들어봤을 용법인데 도치입니다. 도치는 학생들이 이제 말만 들어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도치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강조죠. 강조 혹은 긴 주어 혹은 긴 목적어를 피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 그래서 어떤 문법이라는 게 결국 언어도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겠죠. 용이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혹은 효과적으로 이제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용법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혹은 그래머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도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영어에서 위치를 바꾼다라고 하면 어떤 이유가 당연히 있을 거고,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문법이 생긴다는 걸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치가 있는 모든 종류를 다 할 건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도치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형식 도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호 도치를 하는 것들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자동사고 당연히 보호 강조니까 보호가 있는 이 형식이겠죠. 그래서 이 형식 이 보호를 앞으로 위치시키고요. 위치시켰을 때 주어 동사가 이제 어순이 변하게 됩니다. 사실 벌써 보호가 위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어순이 변하기는 했죠. 그래서 자동사 그리고 주어가 온다는 거. 그리고 이 보호 같은 경우에는 보호 도치를 할 경우에는 보통 명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해봤자 어차피 주어와 보호가 같은 거기 때문에 명사를 해도 별 의미가 없죠. 강조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단어가 온다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준동사 중에서 ing 분사죠. 그죠? 분사 형용사, 이런 ing 혹은 이 pp 같은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앞에 형용사가 왔으니까 당연히 얘가 주어가 아닌 건 알겠지만 주어식으로 마치 형용사를 명사처럼 해석해서 형용사 한 것은 그냥 전진독해 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다시 올라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형용사 한 것은 주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가는 게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요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주자면 굉장히 짧은 것만 갖고 왔습니다. 뭐 so smart is my friend 하면 진짜 똑똑한 것은 내 친구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해석을 짧을 때는 뒤에서 올라올 수 있지만 길어지면 혹시 뭐 수식어가 붙었다거나 길어지면 뒤에서 올라오는 게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이제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렇게 전진 독해 하시는 방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직독직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전진 독해 하는 것들을 입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very nice 굉장히 비슷한 용법입니다. very nice was the party라고 하면 굉장히 좋았던 것은 파티였다. 그 파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하나 더는 요거는 비슷하긴 하지만 pretty 하고 나서 she is라고 이렇게 왔죠. 주어가 이런 식으로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도치를 하질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둡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우선은 도치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그냥 언어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명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이런 my friend나 the party보다는 강조할 이유가 없고 제일 마지막에 쓴다는 거는 is she 있다가는 she의 방점이 찍히죠. 그래서 이 대명사 주어를 강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도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이해가 굉장히 깊어질 수가 있기도 하겠죠. 바로 지문으로 내려가서 바로 지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iving이라고 나왔더니 뒤에 보니까 can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giving부터 can까지는 주어로 보는 게 마땅하겠죠. giving 같은 경우에는 give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식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니까 뒤에 IO, DO가 예상대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은 이라고 하시면 되죠. 전면교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피드백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과거 성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은 can be powerful way라고 했죠.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대요. way 다음에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가 way를 꾸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돕는 거죠. 누굴 돕죠? them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그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배우도록 돕는 방법 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help가 타동사, 오형식 타동사로 쓰여서 learn이라는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 제가 이거 체크를 해놨는데 요런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어휘 쪽으로 좀 중요한 부분에, 그리고 이런 빨간색 형광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에, 그리고 이런 노란색 형광펜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같은 문장에다가 혹은 어구에다가 색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관성을 주고 칠해두면 다음에 복습을 할 때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뭐 꼭 일부러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색깔이 있다면 꼭 똑같은 색깔을 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세 가지 색깔을 써서 필기를 해두면 선생님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고 학생을 위해서 좋겠죠. 그래서 색깔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원하는 대로 하시고요. 색깔이 있다라고 하면 색깔별로 일관성을 두고 필기를 하시면 나중에 복습하기가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equally useful is feed forward이라고 했죠. equally는 당연히 ly 붙었죠. 형용사 ly 붙었기 때문에 똑같이라는 부사입니다. 근데 앞에 동사 앞에 나와 있는 게 형용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어가 될 수가 없고 보어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형용사가 올라와 있고 당연히 주어는 feed forward, 그러니까 사전 방책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가면 설명을 해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방책 feed forward이다 라고 하는데 이 아까 해석한 대로 전진 독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가면 유용한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훨씬 더 편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주어는 feed forward이기 때문에 수의 일치는 여기 시켜야 된다. 그래서 feed forward가 단수죠. 그래서 수의 일치를 뒤에서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도치는 수의 일치 문자가 잘 나오거든요. 뒤에 가버렸으니까요. 주어가.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 핵심 문법이기도 하니까 여기까지 체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으로 나오긴 너무 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 연습할 때는 서술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에 가서 들어갔죠. which means라고 하니까 근데 요거를 또 설명을 해주죠. 여기
보니까 계속적 용법이니까 뭐는 안 되죠? that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fitted forward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fitted forward가 단수니까 여기도 단수 또 맞춰놨죠. 단수 또 맞춰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일치는 항상 어법 문제로 잘 나오니까 체크를 해두세요. fitted forward는 의미한대요. 뭘 의미하냐라고 하니까 exploring 하니까 탐색하는 걸 의미한대요. mean 같은 경우에는 동명사와 목적으로 봤기 때문에 to explore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색하는 건데요. 뭘 탐색하는 거냐면 new option 했으니까 새로운 선택들을 탐색하는 거래요. 뭐를 위해서요? 미래를 위한 어떤 새로운 옵션을 탐색하는 거래요. 아까 feedback은 과거였고요. feed forward는 미래를 위한 거네요. 그래서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문장 아예 다 쳐버릴까요? 이 전체 문장은 우리가 조금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핵심 문법이 나와 있는 문장이기도 하니까 서술형으로 체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셜 골드스미스라는 이런 매니지먼트 컨설턴트라는 이 사람이 suggest 했죠.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 어떤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이것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first, 먼저 talk about 했으니까 말을 하래요. 뭐에 대해서 말을 하냐? specific하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high impact니까 강한 영향이죠. 강한 영향을 끼치는 요 둘 다 요 비입을 꾸미고 있습니다.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하래요. 근데 이게 어떤 행동이냐 하니까 Would you like to change라고 했으니까 Would you like to 요거는 want랑 똑같은 겁니다. want 부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칠게요. 그래서 바꾸고 싶은 행동이니까 여기 같은 that 같은 경우에는 change 뭐가 없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요거는 쓰지 않아도 못 간대겠죠. 그죠? 그래서 당신이 바꾸길 바라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줍니다. 친절하게 예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어휘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런 연결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내신 문제 조금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나오지 않았죠. 좀 다양한 좀 비슷한 연결부사로 문제를 좀 바꿔놨죠. 그래서 연결부사 같은 거는 동의어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강의를 찍으면서 필요하면 동의어, 비슷한 의미가 들어갈 만한 것들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체크를 좀 해주세요. 요거는 연결부사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want to be a better listener. 나는 더 잘 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gather, 모으래요. 누구를 모으냐라고 해서 모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With a small group of trusted friends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뢰하는 어떤 친구들과 함께 작은 집단으로 이제 모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ask for 이제 요청을 하라는 거죠. 뭘 요청하냐면 suggestion 했으니까 어떤 제안을 요청하는데 어떤 제안이냐라고 봤더니만 어떤 방법에 대한 제안인데 to accomplish 했으니까 이루는 거죠. 너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요청을 하라는 거죠. 이거 둘 다 요거는 명령문이죠. 그래서 이런 동사가 먼저 왔다는 거 확인을 좀 해두세요. To make this process work.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제일 처음에 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네요. 사실 형용사적 용법을 좀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요거 보니까 뒤에 동사 바로 나왔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여기부터 여기를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이러한 과정을 work 했으니까 이제 효과가 있게 이 work 여기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쓰였습니다. 자동사입니다. 효과를 발휘하다라고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쉽죠. 이 부분은 이제 동사 원형 와야 되죠. 왜냐? make 때문에 사역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체크를 좀 해주세요. 하기 위해서 avoid 피하라는 거죠. 뭘 피하냐? Any conversation, 대화를 피하라는 건데 어떤 대화냐라고 봐주니까 What happened in the past? 과거에 일어났던 요거 보면 요것도 문법 체크해봐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about에 뭐로 들어갔죠? 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절 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명사절이 온 거죠. 명사절인데 여기 보니까 주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불안정 구조니까 여기 뭐 와야 된다? what이 와야 된다는 거 이거 좀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한 어떤 대화도 피하라는 거죠. 과거 얘기는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cus 하라는 거죠. 초점을 두라는 겁니다. 초점을 두는데 대신에 어디다 초점을 두냐? next action, 다음 조치에. 어떤 조치냐? 당신이 intend to take라니까 의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취하고자 의도하고 있는 다음 조치에 대해서 집중하라라고 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못간대. 목적격 관계 대명사 뭐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죠. 대신나 위치 같은 것들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뒤에 구조를 어법 문제 맞추기 위해서는 구조를 모르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완전 불완전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구조 분석하는 게 뭐 다른 이유가 없고요. 문 해석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또 우리가 어법 문제에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구조는 계속 꼼꼼히 하셔야 된다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주제 같은 경우에는 feed forward가 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feed forward의 정의와 feed forward의 정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정의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하냐, 효과적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해줬는데요. 이거 조금 비교를 해주자면 이렇게 좀 이렇게 쓰자면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보면서 과거에 대해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 과거에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 feed forward에는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future,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미래에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바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많이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 어구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 어구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간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서 중간고사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은 뭐 계속 기억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그래서 다 까먹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요 spend 목적어 ing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를 뭐뭐 하는데 소비하다 혹은 뭐 사용하다, 쓰다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쓰다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는 항상 그 문제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죠. ing 형태로 나오죠. 그죠? 여기 나오고 또 ponder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ponder on 해가지고 뭐뭐에 대해 깊이, 뭐뭇을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이런 표현이라도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또 비슷한 뜻으로 reflect on 이렇게 같이 쓰여서 이것도 숙고하다, 뭔가 생각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많이 나오는 거 보면요. 그리고 incorporate A into B 이렇게 해서 incorporate A into B 해서 A를 B로 통합하다. 이거 사실은 뭐 incorporate 자체가 통합하다는 뜻이긴 한데 이 into라는 전치사에 이런 뭐로 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into라는 거를 지금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3학년 EBS에서는 인투가 뭐 너무 자주 빈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투라는 전치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구문 강의에서 EBS 구문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be vs ing 있죠? be vs ing. 그래서 뭐뭐할 가치가 있다. 뭐 나중에 동의어를 사실 많이 가르쳐주는 편은 아닌데 be worthy라고 있습니다. W-O-R-T-H-Y worthy는 ing가 못 오고요. of 플러스 ing가 오는데 밑에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 어구 정리를 했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법은 나오지 않으니까 바로 지문으로 내려가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워드 비즈니스 스쿨 프로페서예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네요. 진우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녀의 colleague, 동료들이 여기까지가 주어져 굉장히 깁니다. 물어봤다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봤냐? 워커니까 어떤 일하는 사람들, 근로자들에게 물어본 건 아니고 요청한 거죠. 요청하답니다. 요청했죠? 뭘 요청했냐라고 하니까 to spend, 그러니까 보내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 ask 때문에, 오형식인데 ask 때문에 to spend 이런 식으로 해서 to 부정사 와야 되는 거죠. 쓰라고, 사용을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몇 분이냐? 15 minutes, 15분 동안을 사용을 하라 그랬대요. At the end of their workday라고 했으니까
하루 근무가 그들의 하루 근무겠죠. 하루 근무가 이제 안 됐으니까 끝날 때쯤에 라고 한 거죠. 끝날 때쯤에 15분을 쓰라고 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spend 아까 말했던 spend 목적어 ing 여기 있죠. 그죠? ing writing about 했으니까 써달라고 요거를 쓰는데 15분을 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거. 뭐에 대해서 쓰냐라고 했더니만 what went well that day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아까 비슷한 거 일형식에서 아까 이 리뷰 1이죠. 일형식이 아니고 리뷰 1에서 비슷한 거 나왔죠. about이 지금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명사로 요게 보면 왓절이 왔죠? 여기 왓절이 와서 여기 what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what went well 하니까 뭐가 잘 됐는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잘 진행이 됐는지라고 하는 것도 다 부사입니다. 그죠? 잘 진행이 됐는지 뭐가 없는 거죠? 주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안정 구조가 되는 거죠. 왓디에는 불안정 구조, 뭐 입이 닳도록 귀가 닳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안정 구조라고 했는데 불안정 구조를 찾을 수 없다면 다시 구조 공부를 다시 한번 3학년 올라가기 전에 공부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날에 잘 되었던 일들에 대한 거를 써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누구겠어요? 아까 그 진우라는 프로페서랑 그리고 그녀의 동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발견을 했대요. 뭘 발견을 했냐라고 했더니만 봤더니만 딱 뒤에 보니까 journaling employee, 그러니까 journaling이라고 하면 일기를 작성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기를 작성한 근로자들이 employee라고 했으니까 근로자들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성을 했으니까 요 ing 모양이 와야 된다는 거, 능동 모양이 온다는 것도 좀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일지를 작성한 근로자들이 had 22.8%라고 했죠. 22.8% 더 높은 퍼포먼스, 그러니까 성과를 가졌다는 거죠. 누구보다요? 사람들보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더만 who didn't ponder on 했으니까 아까 ponder 했었죠. 그죠? 생각하지 않았대요. 뭐뭐를 생각하다 다 같이 합쳐서 타동사를 볼게요. 숙고하지 않았대요. their workday, 그들의 어떤 근무일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22.8% 더 높은 성과를 가졌다는 걸 발견한 거죠. 선생님이 체크 이렇게 하는 거는 해석 따라고 와서 한번 같이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해석이 잘 안 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널링 했으니까 일지를 작성한 사람들이 더 퍼포먼스가 좋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as a former tech insider reporter Drake Bayer 여러 사람이 나오네. 이 사람이 point out 이제 지적했듯이라고 하는 거죠. reflecting 해서 보니까 뒤에 can 동사 왔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래서 reflecting on 했으니까 이제 숙고를 하는 거죠. 뭘 숙고하는 거죠? 그날의 성공에 대해서 숙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고를 하는 것은 can help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 incorporate 이제 통합하는 걸요. 이게 목적격 보호죠. 그래서 통합하는데 뭘 통합하냐고 하면 those lesson 이제 그날에 배웠던 교훈인 거죠. 교훈을 into next day 다음 날로 그러한 교훈을 통합하는 걸 도울 수 있다는 거. 일기를 쓰니까 그날에 있었던 어떤 교훈 같은 좋은 일에서 나타나는 걸 수도 있고 뭐 나쁜 일, 좋지 않은 일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교훈들을 다음 날로 통합한다. 이 얘기는 다음 날로 가져갈 수 있다는 그 얘기겠죠. 그거를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어는 좀 체크를 할까요? 계속 아까 나온 거니까. 단어 같은 경우 reflect on, 숙고하다, ponder on, 숙고하다 이 얘기가 됩니다. 알았죠? You introduce stimulus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도입을 하는 거죠. 자극을 도입하고 gather data라고 했으니까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요. 그리고 나서 improve, 향상되는 거죠. 뭐로부터 향상되냐? 거기로부터 이제 향상이 그런 다음 그것으로부터 이제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it's worth noting이라 했으니까 요거는 it는 가주어고요. 여기가 뭐 보겠죠. 뭐뭐 한다. 그래서 뭐 할 가치가 있다, 주목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be worth인지 그래서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여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이하가
진주어 어떤 것이 주목할 가치가 있냐라고 봤더니만 그 study participant라고 했으니까 연구 참가자들이 didn't simply think about 생각만 한 건 단지 생각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What went well.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잘 됐는지 해서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 구조죠. 그래서 여기는 what이라는 접속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됐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법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얘가 아니라 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썼다는 거죠. 그들의 어떤 response, 그들의 대답을 write down, 그래서 이제 wrote their response down 이랬으니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썼다는 거죠. 그래서 it's very easy라는 거죠. 이게 또 가주어고요. 매우 쉽다는 거죠. 어떤 게 쉽냐라고 하니까 deceive yourself 그러니까 속이기가 쉽대요. 이제 자신을 속이기가 쉽다는 거죠. 뭐 한다면요. You're just thinking about it. 그러니까 네가 단지 think about it.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만 한다면 속이기가 쉽다죠. 그래서 이 교수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when you write things down 당신이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것을 쓴다면 페이퍼에 쓴다면 그건 더 쉽다는 거죠. 뭐가 쉽냐라고 했더니만 여기 진주어죠. Identify what's helpful 했으니까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찾는 게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악하다 이제 도움이 되는 걸 파악하는 거죠. 요 identify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이거는 단어 때문에 체크를 좀 하고요. 뒤에 앞에 있는 deceive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게 쉽고 그리고 이제 확인하는 뭐가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쉽다. 쓸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identify는 어떻게 보면 write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deceive는 think랑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들면 이렇게 단어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건 요약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요약문을 보자면 이 peer review라고 했으니까 리뷰는 되새기는 거죠. 당신의 일이 each day니까 매일 리뷰를 한다면 뭐 함으로써요? write things down 했으니까 뭔가를 씀으로써요. 이렇게 되새긴다면 it will help you get better. 이제 그것은 도와준다는 거죠. 당신이 get better 더 나아지는 거예요. 더 어떤 아니네요. 뒤에 더 있네요. 더 나은 better productivity라고 해서 더 나은 생산성을 가지는데 이 뒤에가 한 단어입니다. 더 나은 생산성을 가지는 걸 도와줄 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요 get 같은 경우에도 help 때문에 동사 원형이 온 거죠. 그래서 요 지문은 그리 어려운 지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쓰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일과 후에 뭐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냥 단지 뭐가 잘 돌아가는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근무일지를 좀 write things down 하죠.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하는 거는 deceive 하기 쉽고 그리고 이제 write things down 하면 identify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가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identify라고 해주죠. 파악하기가 쉽고 아까 요약문 보면 better productivity라고 했죠. 그래서 더 나은 이제 생산성까지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플래너를 쓰죠. 어떤 학생들은 플래너를 쓰고 쓰지 않은 학생도 있겠지만 플래너를 썼을 때 내가 하루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좀 더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리뷰 3번입니다. 리뷰 3번은 문법 정리할 게 꽤 깁니다. 앞에까지 리뷰 2번까지는 그래도 좀 가뿐했는데 리뷰 3번에서 약간 헤비한 게 딱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문법이나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지도 않은데 이걸 알려면 다양한 기본 지식이 필요해서 말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약간 TMI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와야 되는 건 딱 하나만 보고 가면 되는데 완료 분사 구문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완료 분사 구문 들어본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뭐 리딩 파워나 혹은 교과서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유심히 막 보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완료 분사 구문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알고 가면 다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포인트 1, 2, 3로 해가지고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이제 뭐 이렇게 하나씩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알려줄 테니까 하나씩 잘 따라와 주세요. 포인트 1입니다. 포인트 1에서는 이제 준동사 기본적으로 분사니까 준동사겠죠. 준동사에는 뭐 투부정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고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분사도 있죠. 그죠? 이 분사가 준동사 어떤 시제라는 게 있다는 거죠. 시제라. 이 시제란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약간 지끈지끈 아프죠? 시제 잘 모르겠고 현재 과거 미래밖에 모르겠고 진행 나오면 머리 아프고 완료 나오면 짜증나고 막 이렇죠. 근데 준동사는 사실은 동사에서 파생이 됐죠. 이제 동사에서 파생돼가지고 to 붙이고 막 ing 붙이고 해서 이제 다른 걸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동사에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kind like 시제를 갖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시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사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동사처럼 시제가 있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제가 있는데 동사는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건 시제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법적으로는 많이 나오진 않는 부분이라서 동사처럼 자체적인 어떤 12시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시제라고 하면 설명하면 밤을 하루 종일 지내야 되겠죠. 이거 하루 종일 해석 이 설명해도 이제 안 끝나겠죠. 근데 12시제 미래, 단순, 뭐 과거,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완료 이거 우리 했었죠. 이런 것들이 다 12시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동사처럼 12시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문장의 동사죠. 그러니까 문장의 동사라고 하면 좀 설명하자면 얘들처럼 to가 붙거나 ing가 붙으면 절대 문장의 동사는 될 수 없다. 다들 알고 있죠? 그죠? to가 붙어 있거나 혹은 ing가 붙어 있거나 혹은 pp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사랑 비슷하게 생겨서 똑같은 것도 많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근데 요런 플러스 알파적인 것들이 붙어 있다 동사에 그럼 동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문장의 동사 즉 서술어 이 동사에 뭐 투부정사도 안 붙어 있고 ing도 안 붙어 있고 말하자면 pp도 아닌 그런 서술어를 기준으로 두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제. 서술을 기준으로 했다고 얘기하면 그 동사와 이 수로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간단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시제, 완료 시제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와의 수로와의 비교를 통해서 있다라는 이 부분 상대 시제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몰라도 되고요. 그러니까 비교해야 된다. 본동사와 비교해야 된다. 요걸 좀 아시면 됩니다. 포인트 2입니다. 그럼 지금 저희는 분사를 할 거기 때문에 분사의 시제, 즉 아까 말한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 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순 시제라고 하면 첫 번째 단순 시제라고 하면 문장의 동사, 즉 아까 말한 서술어죠? 서술어라 계속 적을게요. 헷갈릴 것 같아서 되게 걱정이 되네요. 문장의 동사와 이 분사의 시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면 문장의 동사도 현재였고 일어난 일이 그리고 분사가 일어난 일도 현재였다. 그럼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단순 현재 분사 즉 이걸 쓰자면 요때는 단순 현재 분사 우리 원래 쓰는 거 그냥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ing를 쓰고 그리고 pp 과거 분사 이거 과거 분사라고 적을게요. 과거 분사 pp 그냥 모양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우리 원래 썼던 거죠? 원래 이 모양 씁니다, 우리가. 근데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완료 시제인 거죠. 그래서 이 완료 시제는 뭐냐라고 했더니만 이게 문장의 동사, 즉 서술어죠. 서술어가 되게 빨리 쓰고 있어요. 지금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서술어보다 이 분사가 있는 일이 동사보다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어가 일어난 일이 이제 현재인데 얘는 과거다. 뭐 이거 이전이죠. 그죠? 얘는 과거인데 분사는
대과거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이다라고 한다면 동사보다 이전이 되는 거죠. 일어난 일이 이제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를 쓰냐? 완료 현재 분사를 쓰겠죠. 그죠? 완료 현재 분사를 쓰는데 이거는 쓰고 바로 지울게요. 혹시라도 모를까봐. 분사라고 하면 기본 모양이 have pp죠? have pp인데 현재 분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ing 형태로 쓰겠죠? 이 ing가 같이 섞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having pp 모양이 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having pp고요. 그리고 과거분사죠. 과거분사. 그러면 과거분사는 어떻게 써야 돼요? having been pp 모양이 됩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이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pp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모양이 굉장히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죠. 그래서 having pp 사실 이게 이번에 우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면서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시까지 안 들고 싶었는데 예시 안 들면 전혀 모를 것 같아서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보면서 하면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포인트 3입니다. 포인트 3인데 먼저 단순 시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시제로 봤을 때 이 분사 구문이라고 함은 기본적으로 부사절을 부사구로 이제 굉장히 간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부사절이 있습니다. as I did 바로 쓸게요. 내가 몰랐던 거죠. what to do.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I stood still 하면 나는 그대로 고정된 채 서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본동사라고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본동사죠. 그죠? 여기가 본동사고 자 as I did not know 여기죠. 이 분사를 만들 여기죠. 여기가 지금 보니까 똑같이 과거죠? 과거니까 얘를 이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분사 구문 만드는 거 있죠.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으니까 주어 지우고요. 여기 보니까 not은 부정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not 갖다 붙여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간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know니까 여기 did know죠. 여기 과거죠. 그죠? 과거죠. 같으니까 그냥 단순 분사 요거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거는 knowing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원래 분사 구문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what to do 쓰죠? 그리고 그냥 주절은 I stood still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이 기본 단순 시제예요. 단순 시제. 요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단순 시제. 이제 완료 시제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들도 쓸 데가 없고 저도 쓸 데가 없고 사실은 완료 시제를 봐야 되는 건데 쓸 데가 전혀 없죠. 포스트잇이라도 붙여주세요. 선생님도 포스트잇을 붙일까요? 붙였다가 다시 떼도 되겠죠, 나중에. 붙였다가 뗄게요. 붙이는 과정이에요, 지금. 포스트잇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붙였죠, 지금? 붙였다가 다시 떼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도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해주세요. 그럼 완료 시제는 뭐냐? 지금 이거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완료 시제. As he had walked a long way. 아주 긴 길을 걸었기 때문에 he sat down. 앉아 있었대요. sat down to take a rest라고 적을게요. 쉬려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had walked. 여기 sat down이죠. 이거는 과거. 여기 본동사죠. 과거죠. 여기 보면 이거 대과거라고 하는 거죠. 대과거는 뭐예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할 때 대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전인 거죠. 아까 말한 그게 나온 거죠. 더 이전이다. 여기 뭐 나오죠? 이전이다. 그죠? 이전 나왔으니까 분사구문 만드니까 as 없애죠? he 똑같죠? 없애죠? 얘를 이제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쓴다 그랬죠? having pp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쓰면 having walk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having walked a long way 하고 주절이니까 he sat down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어떤지 아시겠어요? 이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 지문에 있는 8번 문장 그거 그대로 갖고 와볼게요. 8번 문장이에요.
8번 문장인데 8번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I left that job having been miserable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원래 어떤 문장이었냐 제가 적을게요. I left that job 하고 요 원래 문장을 제가 적어주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부사절로 보이는 문장을 제가 적어주도록 할게요. As I had been miserable for 이런 식으로 이 원래 문장입니다. 이게 이제 부사절로 원래 문장인 거죠. 얘를 분사 구문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시면 과거죠? 여기가 대과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as 없애고요. 접속사 없애고요. 주어 같으니까 여기 없애야 되겠죠, 당연히. 얘가 먼저죠. 이전이죠. 얘를 어떻게 고친다? having been 이거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miserable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보면 이제 8번 문장 가보세요. 8번 문장 가보면 바로 여기 having been miserable 이렇게 나와 있죠. 원래 문장이 그런 뭔가요? As I had been miserable.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 이제 계속 되게 절망스럽고 비참했었다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뒀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완료 분사 구문이 나와 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없죠, 지금. 정신이 없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3까지 해서 예문까지 해가지고 제가 수동까지 한번 보여주려고 했지만 수동까지는 투머치다. 정말 TMI가 될 수 있다. 그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변형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나와 있으면 선생님에게 따로 담당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시면 또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강의에서는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지금도 한 20분 얘기한 것 같아요. 지겨워 죽겠죠? 그래서 저도 지겨우니까 여기까지 완료 분사 구문 설명을 했고요. 이걸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다시 들어보면 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분명 설명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내가 이거 들은 거로는 이해가 안 된다. 왜냐면 지금 분사 구문 이해도 돼야 되고 이 준동사에 대한 이해도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본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다 하려면 지금도 오래 걸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생님은 끊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내가 이해가 안 됐다. 그럼 다시 들어도 되고요. 선생님 설명한 걸 앞에서부터 다시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담당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선생님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분명 설명해 주실 거예요. 바로 지문으로 가죠. 지문은 간단해요. 다행스럽게도. At one point in my career in business라고 했죠. 어떤 한 지점에서요. 어느 지점에 내 어떤 그 직장 생활이죠. 비즈니스라고 했으니까 직장 생활에서의 나 어떤 한 지점에서 apply for 했으니까 지원을 한 거죠. 어떤 직업에 지원을 했는데요. 어떤 직업이냐면 looked perfect라고 한 거죠. 너무 완벽하게 보인 거죠.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보였대요. 보인 그 직업을 지원을 했대요. 그것은 이제 뭐 그 직업이겠죠. 그 직업이 이제 거의 지불을 했는데요. 얼마냐? $30,000 a year. 3만 달러는 우리나라 지금 원화 환율이 1167원, 오늘 기준으로 1167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3만 달러라고 하면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의 연봉 3,500만 원입니다. 뭐보다 많은 거죠. 뭐보다 많았냐라고 하니까 what I was currently making. 내가 벌고 있는 것보다 많았으니까 많다면 많은 거죠. 여기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 what이 아니죠. 이거죠. what이 와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색깔을 헷갈리지 않게 쓰려고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빨간색은 문법이고 보라색은 어휘고 노란색은 서술형. 그죠? 잊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계속. 다음 강의에서도 똑같이 쓰기를 바라면서 까먹지 않고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많았다는 거죠. 어쨌든 3만 달러를 벌었대요. 그 직업이 이제 그 연간 3만 달러를 벌 수 있는 보수였다는 거죠. 그것은 진짜 잡이었는데 그것은 뭐 일자리였다는 거죠. 어떤 일자리였냐? We have lots of budget이니까 예산 많고요. 그리고 personal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인사상의 어떤 책임이죠. responsibility니까 책임도 있는 일이었대요. 요거 말만 들어도 지금 약간 등골이 서늘한데요. 뭔가 책임이 많다, 인사상의 책임이 많다 이러면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doing work죠.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건데 어떤 일을 하냐 하면 you 내가 알고 있고요. 이 사람 좋아했네요. liked 좋아했던 일을 하는 거래요. 일을 하는 뭐겠어요? 직업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쭉 가서 이 잡을 꾸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잡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ing 현재 분사 능동 형태로 썼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어느 날 but one day 어느 날 어떤 날이냐 I was called with the job offer 그 일자리를 내가 was called 전화가 온 거죠. 나한테 이제 전화를 받은 거죠.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잡이다 job offer 그러니까 그 일자리 제안인 거죠. 제안을 받은 그날에 그죠. 전화를 받은 날인 거죠. 나는 got off the telephone. got off는 이제 전화를 끊은 겁니다. 전화를 끊었고 그리고 sat down 앉았죠. 그리고 started to cry 뭔가 이상하네요. 울기 시작했대요. 전화를 받고 울기 시작했대요. 뭐죠? My gut instinct 했으니까 gut instinct 우리 한번 지난번에 나왔죠. 직감이죠. 직감. 이게 뱃속에서 이제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뱃속에서 왜 오는지 모르겠지만 telling me 나한테 말을 했대요. 나의 직감이 여기가 D오죠. Something was wrong. 뭔가 잘못됐다. 이게 좀 믿기도 좀 어렵죠. 육감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근데 믿기도 좀 어렵죠. 그냥 그런 느낌적 느낌인데 이거 믿고 돈 많이 주는 직업을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직업을 안 하기도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안 들었죠. 그래서 but I didn't listen. 듣지 않았대요. I took the job. 당연히 하죠. 직업을 받아들였겠죠. I took the job. TMI 그만하고 빨리빨리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t paid so well. 보서가 진짜 좋았고요. 그리고 my brain은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 직업을 받아들였는데 내 brain은 kept telling me. 계속해서 말을 했대요. 뭘 말을 했냐? 나에게 말을 했죠. 어떤 말을 한 거냐? 여기부터가 D오죠. 그것이 was right thing. 그게 맞는 거라고요. right thing to do. 내가 해야 될 맞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네요. 여기 지금 because가 여기까지 걸린 게 아니고 지금 여기까지 다 걸려 있는 거네요. 그죠? 어떻게 걸려있냐라고 하니까 다시 직업을 받아들였는데요. 그게 너무 페이가 좋았고요. 그리고 내 브레인이 내 뇌가 계속해서 말을 했다는 거죠. 나한테. 그게 right thing to do. 할 수 있는 좀 올바른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직업을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받아들였네요. Less than 2 years later 했으니까 2년도 안 돼서죠. 2년도 안 돼서 나는 left the job. 잡을 떠났대요. 그죠? 잡을 떠났고 아까 나왔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드디어 나왔죠. 오늘의 핵심 문장. 요거는 서술형으로 칠까요? 우리 친구들 기억난다면 원래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 직업을 떠났는데 having been miserable 해서 비참했기 때문이죠. 굉장히 비참했죠. For the almost every minute 거의 매 분마다죠. 매 분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순간 이렇게 다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I was there. 내가 거기 있었던 모든 순간마다 비참했기 때문에 left the job. 그 일을 그만뒀대요. 요 문장 원래 문장으로 하면 as because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두기 전까지 계속 miserable 한 거죠. 대가고 시점부터인 거죠. 그래서 I had been miserable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had been 썼다는 거, 대가고 시점부터라는 거, 요거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 거죠. 여기서 보면 굉장히 쉬운데 설명하는 건 되게 어려웠어요. 그죠? My gut knew. 그죠? 내 직감이 알았다는 거죠. 뭘 알았냐라고 하니까 I shouldn't have taken the job. 내가 have taken 그 직업을 택하지 말아야 했다는 거를 얘기를 한 거죠. 여기 should have pp죠. should have pp 문법으로 갈까요? 그냥 should have pp죠. 그래서 should have pp 같은 경우에는 should have pp 과거 얘기인 거죠. 과거 얘기 뭐뭐 하지 말았어야 요거는 should니까 뭐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요거는 뭐뭐 했어야만 했다죠. 근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shouldn't have taken이니까 그 잡을
때까지 말았어야만 했다는 걸 말했다는 거죠. 이거는 not이 붙였으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talk to myself into it. 그죠? 나는 talk to, 나에게 말을 했죠. 나에게 말을 해서 into it, 그걸 하라고 말을 한 거죠. 요 그대로 해석해도 되는데 into는 아까도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요거 그냥 표현처럼 그냥 정리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talk 목적어 into 블라블라 하면요. 목적어를 블라블라 설득해서, 설득하는 게 뭐 말을 한 거겠죠. 설득해서 요 블라블라 뭐 명사가 올 수도 있고 ing 동명사가 올 수도 있겠죠. into가 전치사니까요. 그래서 뭐뭐 하게 하다, 그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설득해서 그거 사게 한 거죠. 그 직업 선택하게 만든 거죠. 근데 그것은 거의 almost never works. 그죠? 근데 잘 되는 경우가 never works well 했으니까 그런 것이 잘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죠? work는 이렇게 뭐 works well 하면 이제 뭐 일이 잘 되다, 일이 잘 풀리다 이런 뜻입니다. 적어 놓을까요? 풀리다, 진행되다 이런 뜻입니다. 단 거죠. Listen to your instinct. 너의 이 본능을 따르라는 거죠. 이 instinct는 got이나 아까 got으로 나온 거나 got instinct 나온 거 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got, 너의 본능을 들으라는 거죠. 만약 어떤 것이 seems wrong,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면 그러면 spend time,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figure out, 알아내려고요. 그게 what it is, 그게 뭔지요. 보호 없죠? 그래서 불안정 구조죠. 그래서 그게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좀 쓰라는 거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인스팅트 얘기를 좀 들으라는 거죠. 듣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요. 주제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 직장을 선택할 때 뭐가 중요한 거죠? 되게 웃긴데 페이 잘 주는 것도 페이 잘 주는 거, 혹은 내가 원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직업 선택하는 것보다 뭐 선택하라는 거죠? 직감을 좀 따라라. 직감의 중요성 얘기라는 거죠. 뭐죠? 이거는? 뭔가 이상한 지문인 것 같아요. 직감의 중요성입니다. 주제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선생님 말 듣지 마세요. 주제가 중요하든 말든 주제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알았죠? 직감의 중요성입니다. instinct, gut instinct, gut 이걸 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리뷰 3번은 여기로 끝내고요. 너무 길었으니까 바로 리뷰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4번으로 왔습니다. 여태까지 완료 분사 구문을 설명했는데 리뷰 4번이 분사 구문이 나왔어요. 내가 선생님이 이걸 먼저 분석을 다 하고 보거든요. 근데 강의를 찍다 보면 순서대로 그냥 가다 보니까 뒤에 뭐가 나왔더라? 이거를 까먹어요. 그냥 흐름대로 가는 거죠. 분석을 다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리뷰 3번 딱 보니까 분사 구문이 나오네요. 분사 구문이 문법에. 먼저 했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죠. 분사 구문을. 분사 구문 너무 지겹도록 많이 하긴 했는데 아까 완료 분사 구문 하기 전에 분사 구문 먼저 했으면 뭔가 순서가 착착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우리 학생들이 하는 게 더 편하겠죠. 분명히. 그래서 분사 구문은 간략하게,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간략하면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구문 왜 만드냐? 분사 구문은 보통 부사절, 종속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드는 목적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 그러니까 종속절, 뭐 부사절이라고 할게요. 부사절을 동속절을 좀 더 간략히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간략히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면 형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만드는 순서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선은 기본적인 거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하고 이제 주어 다시 플러스 동사 다시라고 한다면 여기 부분이 뭐다라고 하면 여기가 종속절이죠. 접속사 있는 부분이 종속절이에요. 접속사가 없어야지 얘가 주절입니다. 선생님이 중학생 때 가르치다 보면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아무 때나 다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속절, 부사절을 우선 나눠두고요. 먼저 따지고 들면 먼저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만든다? 주어와 종속절 주어입니다.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어떻게 하죠? 당연히 생략합니다. 생략합니다. 안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생략을 안 하면 되죠. 그죠? 뭐 딱히 큰 엄청난 뭐 시크릿이 있어서 어떤 문법이 사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이 쓰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어떻게 보면 문법이죠. 그러니까 거기 엄청난 대단한 수학적 발견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쓰다 보니까 헷갈리면 놔두는 거고 다르면 놔두는 거고 똑같으면 없애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법을 너무 우리가 문법 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문법을 너무 심오하게 막 이렇게 다룰 이유는 없고 그죠? 우리 학생들도 그 문법의 이유를 너무 심오하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쓰는 말이에요. 헷갈리면 당연히 써야죠. 그죠? 안 헷갈리면 지우는 거죠. 그거예요. 딴 거 별거 없어요. 알았죠? 그리고 종속절 동사입니다. 당연히 종속절 동사입니다. 이게 주절의 동사로 가면 안 돼요. 종속절 동사에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를 갈게요. 동사를 종속절 동사 원형으로 만들고 여기다가 뭐 하는 거죠? 네, ing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ing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특히 동사가 여기 뭐였냐? 비동사였다. 비동사였으면 당연히 비동사 am, is, was, were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만들고 being이 되는데요. 이 bein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략이 잘 됩니다. 이건 알아두세요.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접속사, 이 종속절의 접속사가 있잖아요. 접속사를 생략을 해주는데요. 이 접속사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죠. 심오한 이유는 없습니다. 딱히 심오한 이유는 접속사가 없어도 할까요? 없어도 두 절의 관계가 잘 보이면 관계가 명확하면 기본적으로 when 같은 건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따질 이유가 없죠. 바로 생략하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when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when도 살려줄 때가 있겠죠. 그건 쓴 사람 마음입니다. 아셨죠? 이 관계가 명확하면 생략. 뭘 생략하는 거죠? 접속사를 생략하는 거고 그리고 접속사가 있어야지만 관계 파악이 잘 된다. 관계 파악이 좋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접속사를 당연히 생략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선생님 너무 일반적인 as나 when이 살아있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당연히 쓴 사람 마음이에요. 이걸 쓴 사람이 as가 있고 when이 있어야지만 좀 더 글을 잘 알아볼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남겨두는 거고요. 누가 봤을 때는 although 이런 거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있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 관계를 굉장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없다. 그건 다 쓴 사람 마음입니다. 쓴 사람이 이거 안 써도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생략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필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필자가 생각하기에 괜찮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있죠? 왜는 너무 일반적인데 왜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필자가 왜는 살려두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심오한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딱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긴 거죠? 접속사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안 살아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동사에 ing 그리고 만약에 비동사였다 동사가 being 되고 pp가 남아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수동이었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고 이제 뭐가 남아있을까요? 당연히 주절이 남아있겠죠. 이렇게 남아있겠죠. 이런 게 분사 구문이다. 선생님 이렇게 써놓은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리뷰 3번을 생각해본다면 이 동사와 뒤에 있는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같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죠. 그죠? 우리 벌써 까먹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문장이 나중에 본문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 보면서 같이 이 분사 구문 같이 바로 할까요? 우리 포스트잇 하나 꺼내가지고 같이 바로 하도록 할게요. 본문 문장 조금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스트잇 바로 붙여서 본문 문장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문장이 몇 번이냐면 5번이에요. 5번 문장 보이죠? 여기 5번 문장입니다. 그래서 5번 문장이 when asked to help입니다. 그래서 요 5번 문장이라고 칠까요? 5번 문장입니다. 요거는 거꾸로 갈게요. when asked to help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올슨이라는 남자가 나오죠. 사람이죠. 남잔지 여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거꾸로 해서 부사 절을 만들어 볼게요. when 하고요. 그 다음에 올슨이라고 했으니까 뭐 사람이겠죠. 그죠? 그 사람이겠죠. 뭐 he라고 적을까요? 요거는 사실은 따지고 들면 올슨 적고요. 나중에 얘를 he로 바꾸는 게 더 낫죠. 사실은. 그죠? 한번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he로 붙이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죠. he 적고요. 그 다음에 asked 하고 했다는 거는 뭐겠어요? 수동이었다는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was asked 하고 왜냐면 여기가 지금 비동사죠? 과거죠. 과거인데 얘도 당연히 과거겠죠. 그래서 was ask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was asked라고 해서 to help 적고요. 그 다음에 he began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어지겠죠. 원래 문장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사 구문은 왔다 갔다 이제 부사절에서 부사구로도 갈 수 있고 뭐 부사구에서 부사절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해 보셔야 돼요. 바로 문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은 나중에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7시 35분 아침이죠. 그쵸? 11월 13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1872년이죠. 근데 포트 시티니까 항구 도시인 거죠. 어떤 항구 도시냐? 그러니까 르 헤버 프랑스인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프랑스인 것 같아요. 이 프랑스에서 클라우드 모네죠. 사실 클라우드 모네십니다. 모네라는 사람이죠. 되게 멋있습니다. 그림 같은 거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인상파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TMI는 그만하고 모네가 게이시트 아웃 응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호텔 윈도우를요. 그리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뭐 하기 시작한 거죠? 페인트,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뭘 그렸죠? What he saw, 그가 지금 본 거를 그랬다는 거죠. 여기 보면 so 다음에 목적 없으니까 what이 와야 된다는 거 문법적으로 하나 체크를 해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the result는 그 결과는 impression 하고 이거 어떻게 했냐? soulevant라고 합니다. 이게 뭐 인상, 일출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인상, 일출. 뒤 바로 설명을 해줬죠. impression, sunrise라고 설명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 프랑스 말인가요? 저 잘 모르겠어요. 일출입니다. 일출. 인출이 아니고 일출입니다. 그래서 요런 게 결과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결과였냐? The birth of movement, 어떤 운동의 탄생이라는 거죠. 운동이라고 칠게요. 이거 적어 놓을게요. How do we know?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exactly 확실히 알까요? 뭐를 확실히 아냐면 impressionism, 이게 인상주의가 언제 시작했는지를 이렇게 목적어겠죠. 사실은 왜 노의 목적이겠죠. 언제 정확히 알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because of Donald Olson, 이 사람이 있는가 봐요. 이 올슨 때문에 라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because of 뒤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because of고요. because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여기서 됩니다. 안 되죠. 여기는 because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의어 너무 많은데 due to, owing to,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by virtue of, by reason of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쵸? 이 사람은 여기에 그 astrophysicist라고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그 텍사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텍사스 주 주립대학인가 봐요. 천체 물리학자인 이 도널드 올슨 덕분에,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사용을 한대요. astronomy, 천문학을 사용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solve, 풀기 위해서요. art와 literary, mystery라고 하니까 문학의 수수께끼를요. 이게 문학의입니다. 이 단어는 조금 체크해 두세요. 왜냐면 되게 헷갈린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오랜만에 이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천문학을 사용한대요. 이거 바로 나왔죠.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쳐놓을까요? 이거 서술형을 쳐놓을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 PP. 왜냐면 이게 이제 요청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PP가 와야 된다는 거. PP입니다.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청을 받았죠. 뭐 하려고요? 뭐라고로? help
determine the painting's provence라고 했으니까 그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죠. 뭘 도와달라는 determine 이제 규명하는 거죠. help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의 목적어도 올 수 있고 뭐도 올 수 있냐라고 하면 to determine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ing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규명하는 건데 뭘 규명하냐라고 하니까 그 그림의 어떤 provence라고 하면 기원, 출처입니다. 기원, 출처를 규명하는 걸 돕는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얘기죠. 받았을 때 오스는 시작을 했다는 거죠. 모함으로써 examine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죠. 이제 examine 이제 살펴보고 조사하는 거죠. 뭘 조사했냐? maps and photos 했으니까 어떤 사진과 그리고 어떤 지도들을 다 확인을 한 거죠.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리고 뭐 하려고요? Very carefully 아주 세심하게요. Identify Monet's 호텔과 룸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창문으로 본 모네가 창문으로 본 게 바로 이 풍경입니다. 그래서 이 오슨이란 사람이 창문을 그 호텔에서 바라봤을 때 이걸 어떻게 봤을까? 이게 어디서 본 걸까? 이거를 이제 확인한 겁니다. 아셨죠? 이 그림입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turn to astronomy 이제 의지를 했다는 거죠. 어디에 의지를 했냐라면 천문학에 의지를 했습니다. turn to 하면 의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지를 했어요. depend on도 같고요. 제일 쉬운 얘기죠. depend on. rely on 제일 쉬운 거.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그리고 의지를 했는데요. 뭘 사용하면서요? 이용하면서 뭘 이용했냐? rising sun 떠오르는 해와 그리고 이제 달을 사용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요? determine 규명하기 위해서요. 그 조수와 그리고 season이니까 어떤 계절과 그리고 time of day 그날의 하루 중에 시간을 규명하기 위해서 rising sun과 어떤 달을 이용하면서 astronomy에 의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consulted 그리고 참고를 했겠대요. digitalized 아니고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막혔어요. 어쨌든 디지털화 된 겁니다. 디지털 이거 써주지도 않네요. 지금 쓰지 맙시다. 디지털화된 19세기 weather observation이니까 관측이죠. 관측을 참고를 했다는 거죠. 대단한데요. 이런 거를 하다니. 요거는 디지털화 되니까 여기 PPE 왔다는 거는 체크를 하고 갑시다. 읽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디지털화 된입니다. 계속 틀리죠 지금? 디지털화 된입니다.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글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리고 final cues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단서는 word smoke plume 이게 어떻게 하면 plume입니다. plume 기둥입니다. 기둥이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여기 이 부분. 아이고 이 부분 보이죠? 아이고 여기 보이죠? 이 기둥들 여기 보이죠? 여기가 바로 그 마지막 단서였다는 그 얘기입니다. 기둥들이었는데 in the painting 사진에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뭐가 하고 있으면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뭘 보여줬냐? wind blowing east to west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부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east에서 west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 showing 자체가 이 기둥이 앞에 있는 기둥이 어떻게 보면 체크해둘까요? 기둥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요 기둥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ing 형태 오는 것도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Those finding에서 이런 발견들은요. 플러스 더해서요. 72라고 하는 걸 더해서요. 모네의 그 시그너처니까 서명에 의한 72라는 것과 더불어서 클로즈 종교를 지었다는 거죠. 어떤 케이스, 어떤 사건을 사안을 종교를 지었고 그리고 어떤 그 put a precise timestamp라니까 찍었다는 거죠. 굉장히 정확한 시간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어디에요? timeless work of art. 그러니까 timeless가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시간을 초월하는 예술 작품에다가
정확한 타임스탬프를 찍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장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요. 뭐 문법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을 이용했죠. 올순이라는 사람이 천문학을 이용한 미술의 기원. 그러면 임프레셔니즘 요 그림이 언제쯤 그려졌냐라는 걸 우리가 확인한 거죠. 미술의 기원 찾기. 그래서 임프레셔니즘이 모네와 함께 시작됐는데 모네가 그 그림을 그린 게 과연 언제쯤인가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올슨이라는 사람이 천문학을 활용해가지고 이거를 확인해서 그거 그때쯤 그려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기원을 precise timestamp로 딱 찍을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뷰 꼴랑 4시간밖에 안 되는데 왠지 길 것 같아요. 어떻게든 편집을 해가지고 줄이긴 할 것 같은데 왠지 길 것 같으니까 다들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는 리파 17강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